안녕하세요. 저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친인척도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온 50대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한날 한시 떠나시고 그 후로 저는 쭉 혼자 지내왔었죠. 그러다 보니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꽤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릴 적부터 갖은 일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이 지내왔네요. 그러다 30대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시집도 못 가고 여전히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식당의 단골이었던 한 남자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종수였어요. 사업을 한다는 종수 씨는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왔어요. 밥을 먹으러 오지 못할 때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저를 만나고 가곤 했었죠. 늘 외로웠던 저는 그런 종수 씨의 관심이 싫지 않았고 저희는 금세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다 보니 서로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저는 드디어 가정을 꾸릴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종수 씨가 제게 당황스러운 고백을 꺼내왔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었죠. 뭔데 그래요?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다고. 그게 말이야. 화내지 말고 들어줘야 해? 알았으니까 얼른 말해봐요. 사실은 내가 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어.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데 나한테 자식이 있어. 올해로 10살 되는 아들 녀석이야.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전처랑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데 애 낳자마자 전처가 집을 나가버려서 자기 엄마 손도 못하고 크네요. 그치만 아이랑 산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흔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애가 너무 어리고 나는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여태 부모님이 대신 키워주셨어. 근데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힘들어하셔서 곧 데려와야 할 것 같아서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계속 숨길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나랑 결혼해주면 안 될까? 나 선자씨 놓칠 수 없어.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처녀였던 저는 종수 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는지 속상하기도 했지만 오죽하면 말을 하지 못했을까 싶어 종수 씨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종수 씨의 고백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깊어져 버린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었기에 저는 결국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결심하며 종수 씨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의 아들을 제 친아들처럼 품어 키웠습니다.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남의 자식이라 그런지 자식을 키우는 건 도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몰래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도 어엿한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엄마가 되려 노력하며 사업하는 남편의 내조에 힘쓰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늘 어려웠고 언젠가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아이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돈이 필요했던 저는 남편 대신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오래 일하며 손맛이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던 것을 떠올리며 식당을 차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활비라도 벌어보고자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식당 영업이 날이 갈수록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도 안 되어 대박이 난 식당 덕에 어려웠던 가게 형편이 드디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사업하며 진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제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돈 걱정도 없고 남편도 고생하지 않는 걸 보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1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잘 되어가고 있었고 넉넉한 형편에 아들이 원하는 것도 전부 해줄 수 있었거든요. 늘 가족이 행복하기만 바라던 저로서는 너무나 다행인 일이었죠.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가 가게 일로 바쁜 동안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되려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여자랑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면 나도 많이 참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만 갈라서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고생 그만하고 헤어지자고. 나도 당신처럼 재미없는 여자랑 사느라 힘들었거든? 아무튼 나 당신이랑 더 같이 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줘. 그래야 내가 얼른 새 출발을 할 거 아니야? 사업에 손만 대면 말아먹던 걸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게 해놨더니 엄마 손도 못하고 가여운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워놨더니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고생만 시켜놓고 이제 와서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 황당했던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인 만큼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아들은 제가 아닌 자기 아버지의 편을 들었어요. 저더러 소란 피우지 말고 이혼을 하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세요. 그게 새엄마나 아빠나 피차 좋은 일 아니겠어요? 뭐?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너는 그래도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마저 그래? 제가 뭘요? 그럼 내가 설마 아빠를 두고 아줌마 편을 들 줄 알았어요? 그동안 새엄마라고 불러줬더니 진짜 자기가 내 엄마인 줄 알았나 보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랑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빠 편을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네. 저는 그런 막말까지 들으며 남편과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만 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노력들이 다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혼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애초에 제가 운영하던 식당이 남편의 명의였던 탓에 제가 그 식당의 지분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전 재산을 다 빼앗긴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리어카를 개조해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저는 다행히 손맛이 어디 가지는 않았는지 장사는 곧잘 되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는 겨우 먹고 살기만으로도 빠듯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라함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지 너무나 후회스러웠지만 배신감에 큰 상처를 입은 저는 전 남편을 원망할 힘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 죽지 못해 살아간다 생각하며 리어카를 끌고 학교 앞을 다니며 떡볶이 장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꼬마 손님이 저를 보며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나 아줌마 알아요. 응? 나를 알아? 왜? 전에도 아줌마가 만든 떡볶이 먹은 적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줌마 사진을 본 적 있어요. 아줌마 사진을 봤다니.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니? 우리 집에서요. 아줌마 우리 집에 사진이 있었는데. 응? 아줌마 사진이 너네 집에 있었다고? 내가 누구랑 닮았나?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아줌마 맞는데? 우리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아이, 진짠데? 그냥 닮은 사람인갑다 웃으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정말 저를 안다며 답답해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듯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전화까지 하는지. 저는 그 꼬마애가 마냥 귀엽기만 했고 그 아이의 행동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진짜로 그 아이가 봤다는 사진 속 주인공이 저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제 리어카 앞으로 웬 비싼 벤츠가 한 대 다가와 섰고 그날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여기 계셨네요. 사장님을 다시 만날 날이 올까 늘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예? 누구세요? 저를 아시나요?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장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글쎄요. 큰일 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사장님 같은 분과 알고 지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으신데요.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을 잘못 알아볼 리가요. 그동안 사장님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니 오죽하면 어린 제 아들마저 사장님을 알아봤겠죠. 언젠가 받은 은혜 꼭 갚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사장님이 하시던 가게를 몇 번이나 찾아가 봤지만 사장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만 듣고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해서 그 뒤로 사장님 소식을 수소문해 다녔어요. 그런데 대체 어디 가셨는지 알지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대체 누구시길래 저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하긴 제가 그때랑 많이 달라졌으니 못 알아보실 법도 하겠네요. 그때는 제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숙할 때라 아무래도 지금이랑 모습이 많이 다를 겁니다. 노숙이요? 그럼 설마 사장님이 그때 예, 접니다. 사장님이 기억하시는 그 노숙자가 저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꼬마의 연락에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벤츠의 주인은 제가 예전에 식당을 하던 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전 식당을 운영할 때 저희 가게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나이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젊은 남자가 무슨 사정인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것 같길래 마음이 쓰여서 제가 자주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찜질방에서 잠이라도 편하게 자라고 얼마씩 쥐어주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보고 지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식도 없이 사라졌길래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어머, 세상에. 그때 그 아저씨가 사장님이었다고요? 아, 나는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봤네. 미안해요, 정말. 아닙니다. 그때 제 꼴을 생각하면 알아보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거기다 세월도 지났고 말이에요. 그나저나 사장님은 그대로이시네요. 혹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 알아보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됐겠어요? 아유, 그러게. 서로 알아봐서 참 다행이네. 아니, 어쩌다가 그때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맨날 보던 사람이 안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어디 길에 쓰러져 있거나 다친 건 아닌가 싶어서 몇 날 며칠을 주변을 둘러보고 다니고 그랬었다고요. 내가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는데 별 소식도 없고. 제가 미리 연락이라도 드리고 갔어야 하는 건데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워낙 경황이 없었는지라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그쪽도 사정이 있었겠지. 사실 그래서 그냥 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다 생각하고 지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걸 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말이에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물어도 통 얘기를 안 해서 사장님 사정이 궁금했거든요. 사실 원래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을 하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는데 쉽게 찾아온 행운은 참 쉽게도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너무 치기를 부렸던 건지 의욕만 앞선 바람에 그만 큰 빚을 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은 다 접어야 했고 심지어 동업자 때문에 제 앞으로 수억의 빚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잘못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갚고 싶어도 사업이 망하면서 더 가진 돈도 없었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있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자식 멀리 보내고 저 혼자 그냥 도망치듯 떠돌아다니며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노숙자 신세가 되었던 거죠. 아우 세상에 사장님도 참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아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든 더 도와주는 건데 괜히 미안하네. 아닙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충분히 잘해주셨는걸요. 사실 그때 제가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거든요. 사지 멀쩡하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할 텐데 몸이고 마음이고 다 상해서 그럴 기력도 없었고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잘 나갈 때는 그렇게들 내 옆에 붙어있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나니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하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저를 도와주신 게 바로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장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아휴, 내가 뭘 얼마나 도와줬다고. 그냥 끼니 몇 번 챙겨준 게 단데 그 정도로 감사 인사 받기에는 과분한 것 같은데요. 아마 나 아니었어도 누구든 도왔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장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라고 다른 가게 얼쩡거려 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남은 음식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가게 문 두드렸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재수없다고 소금이나 맞고 쫓겨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모른 척하고 꺼려하는 저를 사장님만 봐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사장님 저한테 밥만 주셨던 게 아니잖아요. 다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저를 위로해 주신 게 사장님이셨어요. 사실 저도 그때 제가 참 한심합니다. 사업 망했다고 목숨까지 잃는 것도 아니고 빚이 있으면 어떻게든 갚아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다시 일어서 볼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인생도 다 포기하고 처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인생 막장으로 살면서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셨잖아요. 힘들면 쉬어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장님의 말씀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정말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내 덕분은 무슨. 사장님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럼 아무쪼록 힘들었던 일들은 다 해결된 건가요? 보니까
이쪽 꼬마 손님이 아드님이시라고. 아유, 이렇게 보니까 둘이 많이 닮았네. 나는 또 꼬마 손님이 나를 안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렇게 다시 만난 걸 보니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 모양이에요. 나도 참 반가워서 그런가 괜히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나네. 누가 나한테 고맙다고 나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찾아와 준 걸 보니 너무 좋아서.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 가서 사장님을 찾아야 되나 걱정했는데 저희 아들이 아주 큰일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사장님께 감사해서 뼈에 새기고 있으려고 사장님이랑 찍은 사진을 잘 간직해두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사장님이 저 목욕탕 보내주셔서 제가 이발도 하고 왔던 날 같이 찍은 사진 기억하세요? 제가 그 사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저한테는 가보나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꼭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을 기억할 방법이었으니까요. 젊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나 싶었던 저는 그 사람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끔히 씻고 일자리라도 알아보라는 마음으로 종종 목욕탕비를 내주곤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일이라 저도 잊고 있었는데 다시 얘기를 들으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그 남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내게 되었고 그 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다시 사업을 꾸리며 지금은 다시 상황이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구나 싶어 뿌듯하더라고요. 비록 그때와 지금의 제 처지는 너무나 달라졌지만 말이죠. 저 이제 예전처럼 한심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말씀 듣고 용기 내고 노력해서 이제는 잘 지내고 있어요. 빚도 다 갚았고 망했던 사업도 다시 일으켰고요. 정말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일이었는데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 해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전부 사장님 덕분이죠. 사장님처럼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사장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은혜라니, 나는 정말 그런 걸 바라고 도운 게 아닌데요. 그래도 갚을 건 갚아야죠. 저 이제 정말 그만한 능력 됩니다.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사장님은 어쩌다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때 분명 가게도 꽤 컸고 손님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저도 사장님 찾으려고 다시 가게를 찾아갔었는데 거기는 더 이상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냐 여쭤도 모른다는 말만 하고 대체 사장님께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창 가게가 잘 되던 때에 맺었던 인연이었기에 그 남자가 보기에도 갑자기 리어카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제가 이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성공한 후에 저를 찾겠다고 가게를 찾아갔었다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소식도 못 듣고 허탕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가게를 뺏어간 전 남편이 제 소식을 모른 척했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자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던 저는 저의 사연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제 개인사를 다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왠지 그날만큼은 저도 다 털어놓고 위안을 받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람까지 피우고 사장님을 쫓아내버렸다고요? 세상에,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가게 주인이 바뀐 줄만 알았어요. 제가 분명 사장님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찾았는데도 모르는 척하더니 그 인간들 정말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었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당한 내가 미련한 거지. 이제 와서 내가 누굴 탓하겠어요. 이제는 그냥 모든 게 후회스럽고 답답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한 푼 못 받고 나와서 이렇게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가게는 사장님 가게였잖아요.
사장님이 혼자 도맡아 일을 다 하셨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이면 사장님같이 좋으신 분이 그런 일을 당하느냔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어디 가서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먹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꽤나 애썼던 것 같은데. 어쩌다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지만 정말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키웠는데, 그랬던 양아들마저 야속하게 자기 아버지 편만 들고 저는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를 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시간을 돌려버리고 싶네요. 그럼 나도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 그래도 사장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죠. 사장님이 당한 만큼, 아니 그 배로 복수해줘야죠. 적어도 사장님 몫이었던 건 다시 받아내야 맞는 거죠. 아휴, 그러면 나도 정말 좋겠지만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도 나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는걸요. 그 남자가 제 아픔에 공감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했어도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게 그때는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되었다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제 일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며 길길이 뛰는 겁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며 복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무슨 수로 복수 같은 걸 하겠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복수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꿈 같은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수. 그 복수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제 복수를 도와주신다뇨.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받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장님 찾아온 거 그냥 반갑다 회포나 풀자고 온 거 아니라는 거. 저 사장님한테 은혜 갚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은혜를 갚을 방법이 바로 그것인 것 같네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 듣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사장님 못 다시 받아내고 꼭 복수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옛날에 도움받은 것이 고마워 은혜를 갚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봐야 밥이나 한 끼 얻어먹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복수를 도와주겠다니 저는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고는 며칠 뒤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정 사장님과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름도 나이도 모르고 지냈었는데 이제서야 통성명을 하게 되었네요. 정 사장님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게 된 저는 명함에 적힌 회사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도 지나가다가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이 정도로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제가 알던 사람이었다니, 그것도 가게 앞에서 밥 굶던 노숙자였다니, 저는 놀랍고 또 놀라웠습니다. 이래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정말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정 사장님은 약속대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저의 옛 가게 앞이었습니다. 아니지, 여기는 옛날 제 가게잖아요. 여기를 왜 다시 왔어요?
설마 나더러 그 인간이랑 지지고 볶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아닙니다. 그러시라고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 가게 말고 여기 옆 상가요. 여기를 보여드리려고요. 예? 여기는 왜요? 앞으로 여기가 사장님 가게가 될 겁니다. 벌써 계약은 다 끝냈고 사장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곧바로 공사 들어갈 거예요.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빠르게 공사 부탁했으니까 아마 일주일에서 보름 뒤에는 바로 장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사라뇨. 설마 지금 저더러 여기서 장사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예전처럼 장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가게보다 대박 나세요. 그게 그럼 사장님이 제일 통 크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낸다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사장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게를 차려주신다니 감사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제 복수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러신다지만 이건 너무 큰 선물 같은데요. 왜 또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 사이에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평생 돈 걱정 없이 해드리고 싶지만 사장님 성품에 그런 걸 그냥 받아주실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린 외상값 받았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원래 사장님 몫이지 않습니까? 뺏긴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걸 그냥 받아요. 저는 못 받아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고집도 정말 대단하시네. 제가 그렇게 은혜 갚고 싶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이러시면 어쩝니까? 그럼 전 그러시면 가게 잘 꾸리셔서 잘 되셔서 나중에 갚아주세요. 이건 제가 무담보로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요. 아니, 투자. 제가 사장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사장님이 다시 일어서실 거라 믿어요. 사장님이 오래전에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나를 믿어준다는 말이 왜 그렇게 고마운지 결국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를 믿고 제게 투자해준다는 그 말에 저는 없던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이 저를 쫓아내고 운영하던 가게 바로 옆에 상가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며 인테리어까지 전부 정 사장님이 도와주셨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누군가 내 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이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목표는 전 남편에 대한 복수였지만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가게 옆에 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급하게 전개되어 장사를 할 수 있으려나 걱정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나쁘게 살지는 않았던 건지 다행히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혼당한 후로 내내 제가 혼자라 생각했는데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정 사장님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합이 잘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나 싶어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려봤는데 너무 놀랍게도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와 준 겁니다. 세상에 사장님,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장님 이혼당하고 쫓겨나셨다는 소리 듣고 저희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하시지. 저희가 어떻게든 사장님 돕고 싶었는 줄 아세요? 대체 어디서 어쩌고 지내시나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들 그렇게 내 생각해주는지 몰랐네. 나는 당연히 내가 나가면
자기들은 그대로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 어쨌든 내가 쫓겨난 거지 식당이 망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소식도 없이 지냈던 건데 정말 고맙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안 계신데 저희가 거기서 왜 일을 해요?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그날 이후로 바로 관뒀어요. 저희야 뭐 거기 말고 다른 데 일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사장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을 두고 거기서 계속 버티겠어요? 그건 사람이면 못할 짓이죠. 안 그래도 남자 사장님이 떠난다는 직원들 붙잡겠다고 별짓 다 했었는데요. 그래도 남은 사람은 몇 안 돼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서빙하던 직원들 말고는 다 나갔다고요.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그 가게에 붙어서 음식 해줄 일 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세상에, 다들 고마워서 어떡해. 괜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어. 내가 뭐라고 다들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정말 고맙다. 내가 그래도 허투루 살지는 않았나 봐.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씀 마세요. 애초에 사장님만큼 직원들 신경 써주시는 사장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들 고마운 마음에 은혜를 못 잊는 거죠. 아무튼 사장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다니까 저희도 다시 같이 일을 해야겠네요. 그럼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해봐요, 사장님. 저는 제가 가게를 떠난 뒤에도 식당이 아무 일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니 내가 없어도 전 남편이 내 가게에서 떵떵거리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쫓겨난 소식을 알고 직원들이 다 같이 퇴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음식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았고 그 뒤로 전 남편이 다른 주방 이모를 들여 대충 장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워낙에 잘 되던 맛집이니 음식이 바뀐 뒤로도 한동안 유지가 되었겠지만 그게 오래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바로 옆에 식당을 오픈하며 알아보니 전 남편의 식당은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듯 했어요. 예전의 문전성시에 비하면 파리만 날리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덕분에 저는 더더욱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옛 직원들까지 다 불러 모은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개업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신했던 만큼 개업식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금세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제 식당은 연일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손맛이야 원래부터 자신 있던 저였고 이미 한번 식당으로 성공을 이루어 본 적이 있으니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제 식당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전 남편의 가게는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운영하던 식당도 아니고 월급 주방장을 두고 장사를 하는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제 가게가 생긴 뒤로는 손님들이 저희 식당으로 몰리면서 그나마 오던 손님도 뚝 끊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건지 드디어 전 남편이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마주하고 깜짝 놀라 나자빠지더라고요. 아니,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내가 내 가게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해? 뭐? 당신 가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당신 가게라고? 그래, 여기 내 가게야. 뭐 문제 있어? 그리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아는 사이도 아니고 반갑게 인사할 사이도 아닌데 반말은 좀 삼가해주지. 동종업종 사장이 반말 찍찍하는 거 듣기가 좀 거북하네. 뭐? 동종업종 사장?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소리야? 아니 대체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바로 옆에 똑같은 식당을 차리나 했더니 그게 너였어? 생판남이라 그래도 미치고 팔짝 돌겠구만. 야, 너 돌았냐? 미쳤어? 어쩐지 언젠가부터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 했더니 네가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었구만.
네가 무슨 재주로 여기다 가게를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험한 꼴 보기 전에 나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기나 해? 수작? 수작은 무슨 수작? 내가 뭔 수작을 부렸는데? 나는 그냥 옛날 내 가게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렸을 뿐이야.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그걸 수작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수작은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게 수작이지. 아니, 그건 만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은 걸로도 모자라서 밥상 주인 쫓아낸 건 당신 아니야? 뭐?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처음부터 그 가게 명의는 내 명의였어. 내가 주인이라고. 남의 명의로 장사한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야? 그래.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지. 당신 같은 인간을 너무 믿었던 거. 그래서 아주 후회막심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내 몫을 찾으려고 말이야. 아무튼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장사 안 되는 건 나한테 따져 물을 생각 말고 자기 가게나 더 열심히 들여다보지 그래? 하긴 처음부터 자기 것도 아니었으니 이제 와서 잘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뭐야? 너 그럼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옳지, 그렇구나. 이혼당한 뒤로 어디서 조용히 살고 있나 했더니 네가 나한테 독을 품었구나. 네가 지금 나한테 다 지난 옛날 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냐고. 당신한테는 다 지난 옛날 일일진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나한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그래도 어떻게 나 혼자만 당하겠어? 믿었던 남편이 바람나서 가정을 파탄낸 것만으로도 분하고 기가 막힌데 내가 피땀 흘려 꾸린 가게까지 뺏기고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그러니 나는 당신한테 제대로 복수하지 않으면 마음 편히 못 살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복수가 바로 이거고. 원래 내 몫이었던 걸 다시 되찾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 회방 놓을 생각하지 마. 당신한테 당하는 건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야, 박선자, 너 많이 컸다. 옛날에는 내 말에 꼼짝 못하더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섭지 않은가 봐? 그래,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 애초에 내가 너 같은 걸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있냐? 내가 네 덕에 다 잃고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이를 악물었으니까 제대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이 자리에 개업을 한 게 그냥 한 건 아니라는 거. 이제 당신도 알아듣겠지? 듣자하니 당신 나 없이 식당 운영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디 이참에 아주 가게 문 닫아버리게 만들어줄게.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사기나 당하고 빚이나 지고 다니던 인간 그나마 내 덕분에 살만하게 만들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당신처럼 배은망덕한 놈들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했어? 너 내가 알던 박선자 맞냐? 어디서 겁이라도 상실하고 왔나? 아니 근데 네가 대체 무슨 재주로 가게를 차린 거야? 너 분명 나랑 이혼할 때 돈 한 푼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디 뭐 로또라도 된 거야 뭐야? 아니면 나 몰래 빼돌린 재산이라도 있었냐? 빼돌린 재산? 내가 그런 게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복수하지도 않았어. 내가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무슨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남의 자식 키워주고 집안 가장으로 살았으면서도 쫓겨나듯 이혼당한 바보가 난데 무슨 빼돌린 재산? 그럼 진짜 로또야? 야, 너 로또 된 거냐? 글쎄, 이걸 로또라고 해야 하나. 그래, 기적 같은 일이기는 하지.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서 인생 참 헛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보더라고. 그동안 내가
착하게 산 덕분에 행운이 찾아왔거든. 아무튼 그런 덕분인 줄이나 알고 할 말 다 했으면 꺼져. 나는 당신이랑 더 할 말도 없으니까. 아이씨, 이 여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서 어디 끝까지 해보겠다 이거야? 네가 정말로 내 가게 망하게 하겠다 이거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처럼 비열한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나는 그냥 지금처럼 내 가게를 열심히 운영할 거야.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손님들께도 서비스도 잘해드려야지. 그러다 내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만 찾아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망하고 싶지 않으면 가게 열심히 운영해봐. 어디 나처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고 당신은 세 부인의 자식 새끼까지 있는데 혼자 고생하는 나보다는 쉽지 않겠어? 하긴 뭐 그렇다고 남의 남편 빼는 염치 없는 여자나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자식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고 봐. 내 가게랑 당신 가게가 나란히 장사할 날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저를 찾아와 떠저무는 전남편에게 그동안 담아뒀던 말을 하며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전남편은 이미 제 기세에 한풀 꺾인 듯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그 순진하고 바보 같은 여자인 줄만 알고 만만하게 봤겠지만 이제 제가 얼마나 독을 품었는지 잘 깨달았겠죠. 제가 한 말처럼 더 이상 가만히 당해줄 생각이 없었던 저는 저를 찾아온 전남편을 쫓아낸 뒤 더더욱 복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가게를 잘 꾸려 성공을 거두고 전남편의 가게를 망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저의 계획은 차근차근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은 손맛에 친절함까지 더해지니 금방 단골들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질수록 전남편의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제 가게 매출을 떨어뜨리려 안달을 하더라고요. 남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꿰어 데려가기도 하고 반값 행사를 하며 손님들을 데려가려 노력했죠. 하지만 별하별 악의적인 수작에도 제 가게 매출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건 되려 저의 자존심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을 쉽게 생각한 건진 모르겠지만 전남편도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남편도 도끼를 품은 건지 어떻게든 저를 망하게 하려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멀쩡한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초대 가수를 불러 행사를 했지만 그럴수록 필요 없는 지출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지출이 커져가자 그 인간도 더 버틸 자신이 없는 건지 얼마 뒤 전남편과 그 아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시비를 걸려고 그러나 했더니 드디어 꼬리를 내린 건지 자존심도 내버리고 제발 도와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선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응? 너도 이쯤 하면 할 만큼 했잖냐. 나도 이제 더 버티는 건 무리다. 제발 이쯤 하고 우리 서로 상생하자.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처럼 같이 일해도 좋고. 새엄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식구 쫄딱 망해요. 진짜 더 못 버틸 지경이라고요. 그러게, 너무 용쓰지 말지 그랬어. 내가 어떻게든 할 거라고 한 말이 헛소리인 줄 알았어? 나는 아직 할 만한데. 더 못하겠으면 그만 접어. 애초에 자기 능력으로 꾸린 가게도 아닌데 그 정도 버틴 게 용하네. 그리고 너는 어디다 대고 새엄마래? 엄마는 누가 네 엄마니? 언제는 지혜비 편든다고 키워준 은혜도 나몰라라던 놈이 이제 와서 어디 살가운 척이야. 당신 진짜 그렇게 해야겠어? 정말 우리 다 죽여야겠냐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한테 진짜 큰 죄를 저질렀어. 당신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정말 후회한다.
당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오해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당신이 원한다면 나 당신이랑 재결합할 생각도 있어. 끔찍한 소리 집어치우지 못해? 재결합은 무슨 재결합. 지금 사람을 놀리나.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다시 만나? 니들이랑 다시 엮일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새엄마, 제발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일로 빚까지 지셨다고요. 정말 우리를 다 길바닥에 내쫓아야 성이 풀리시겠어요? 저는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 결혼도 못하고 파혼당하게 생겼다고요. 네가 결혼을 하던 파혼을 하던 내가 알아야 할 일이니? 그건 네 진짜 새엄마한테나 가서 사정하든가. 그러게 지들이 못나서 빚까지 진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니들한테 돈 빌려줬니? 내가 니들더러 빚지라고 했어? 그런 소리는 니들이 나를 길바닥에 쫓아냈을 때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사과 받아주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네. 정말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들 알아? 내가 니들한테 외면받고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니들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라고 다짐했어. 그나마 이제라도 복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네. 그럼 어디 내가 그때 느꼈던 그 상실감과 고통 절실히 느껴봐. 내가 했던 것처럼 길바닥에서 제대로 굴러보라고. 그렇게 사이다를 던진 저는 그 배은망덕한 부자를 쫓아내버렸고 얼마 뒤 전 남편은 결국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가게를 닫을 즈음 이미 빚을 많이 진 탓에 다시 가게를 차릴 수는 없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역시 결혼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결국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파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결국 자신들이 제게 했던 만큼 돌려받게 되었네요. 이런 걸 보면 정말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받은 만큼 꼭 되갚아야겠다. 더욱더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복수를 끊는 뒤에도 상황이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장사를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년 만에 정 사장님께 도움받은 것을 다 갚을 수 있었죠.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 가게가 있던 정 사장님의 건물까지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정 사장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어찌나 감사하고 뿌듯하던지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 사장님의 덕이었어요. 이제 이 건물은 사장님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원하던 바를 다 이루셨군요. 원하던 바 그 이상이죠.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모든 게 다 정 사장님 덕분이에요. 전 남편한테 복수도 멋지게 하고 가게가 잘 되다 못해 건물까지 갖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다 사장님 덕이죠. 애초에 제가 사장님을 돕게 된 것도 사장님이 덕을 뿌리신 덕이고 가게가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죠. 사장님은 이제서야 고생의 보람을 얻으셨을 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할 따름이네요. 정말 정 사장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 행운 놓치지 말고 계속 가져가세요. 저도 앞으로 계속 사장님 돕고 싶으니까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봅시다. 그 후로도 저와 정 사장님은 좋은 친구처럼 오누이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 사장님 가족과도 자주 만나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가족 그 이상의 관계가 되었다 싶네요. 어쩌면 외로운 제게 하늘이 이런 좋은 인연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고마움을 앞으로도 널리 나누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럼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